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좀 전에 연준에 이어 파월의 기자회견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 연말에는 어디까지 올릴 것이며 연준의 채권 매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만 관심 있는 건 아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투자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늘 연준회의는 중요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회의는 기존 연준회의보다 더더욱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코어 CPI를 보면 올해 3월 달에 6.5%를 한번 찍고 피크를 찍으면서 쭉 내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코어 CPI는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면서 이거 인플레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인플레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파멸적으로 올릴 것이며 앞으로 더더욱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이 난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매파적인 예상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연말에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4.25%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찍힌 점도표를 잘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연말 기준금리 타겟치를 4.5%로 잡았고요. 2023년 기준금리 타겟치를 4.7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기준금리를 조금 내린 4%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점도표는 늘 틀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24년보다는 당장 22년도 금리 인상 전망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전망대로 연말의 기준금리를 4.5%까지 가져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여기에서 4.5%까지 올리려면 기준금리를 1.25%나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두 차례 연준회의에서 75bp, 50bp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금리 인상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이번 연준회의는 약간 매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6, 9, 12월 3회 배수에 열리는 연준회의에서는 단순히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망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GDP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 PCE 물가지수, 코어 PCE 물가지수, 연준의 기준금리 타겟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망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줄이 이번 연준회의에서 발표된 전망치이고 두 번째 줄이 지난 6월 달에서 전망한 전망치입니다. 22, 23, 24, 25 매해마다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올해 전망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 실업률은 기존 6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고 물가 전망치는 기존 6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연준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 금리 인상 전망치가 생각보다 높긴 하지만 기존의 매파적인 의견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는 잭슨 홀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실제로 직접 했습니다. 그만큼 파월은 여전히 매파적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채권 매각 규모입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한 달에 9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도하면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채권 매각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채권 매각 규모를 더 키우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성명서에 따르면 5월 달에 표기한 대로 채권 매각 규모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채권 매각 규모를 더욱더 키웠다면 나스닥은 4%, 5%씩 다시 한번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연준의 보유 자산 차트인데요. 코로나 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4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9조 달러 부근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급기야 연준은 올해부터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 생각보다 자산이 그렇게 막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3년 만기 국채를 연준이 시장에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국채를 매도하는 방법은 국채를 매수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 파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중간에 파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년 만기에 연금 펀드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연금 펀드에서 돈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30년 만기가 지난 다음에 그때 돈을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록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중도에 펀드 환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번에 인터뷰 자리에서 우린 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각할 만큼 여유가 없진 않다, 즉 우리는 2번이 아니라 당분간 1번으로 가겠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호재까진 아니지만 맞을 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준회의에서는 생각보다 금리 인상 전망치 레벨이 높아진 것, 이것은 평소보다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리 인상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달라,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준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실제로 이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의장, 너 금리 인상 언제까지 할래? 이것에 대해서 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 대비 기준금리를 조금 더 긴축적인 영역에 놓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연준에서 PCE 물가지수로 평가를 하곤 합니다. 지금 현재 PCE 물가지수가 6%대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즉 기준금리 3.25%가 PCE 물가지수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PCE 물가지수이고 검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차트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왼쪽 좌측 Y축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준금리는 우측 오른쪽 Y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PCE 물가지수는 6.3%이고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즉 파월 연준의장은 지금 3.25%인 기준금리가 PCE 물가지수보다 더 높아져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당장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은 없고 PCE 물가지수인 6.3%보다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전망치를 잘 볼까요? 올해 PCE 물가지수 타겟치가 5.4%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타겟치가 4.4%죠. 즉 올해까지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PCE 물가지수를 능가하진 못한다. 즉 올해는 무조건 금리를 계속 올린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3년도 전망치를 보면 PCE 물가지수는 2.8%로 확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연준의 기준금리 타겟치가 4.6%가 됩니다. 즉 2023년도에 기준금리가 PCE 물가지수를 능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거 누구든지 다 압니다. 연준의 점도표를 딱 봐도 24년도부터는 금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파월은 인터뷰 자리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 피크아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지금의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가가 실제로 연준의 전망대로 잡히는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파월의 말대로 금리를 더더욱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앞으로 더욱더 타이트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연준의 예상대로 내년 PCE 인플레 값이 2.8%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새벽 4시 반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준에는 약간 매파적으로 나왔으며 추가적인 자산 긴축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타겟치가 생각보다 높아졌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증시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증시 하락을 보면서 연준 위원들은 아마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잭슨홀 미팅 이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생각보다 덜 매파적일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증시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준 위원들은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8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잭슨홀 미팅 이전에 증시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불편해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 폭락이 나오자 이제야 사람들이 연준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자산 가격 하락을 통해서 인플레가 잡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월도 좀 전에 인정했잖아요. 원자재 피크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 이렇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더욱더 떨어져야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파월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힘든 장세가 지속될 거라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월달부터 발표되는 3분기 기업 실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증시가 그럭저럭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